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 4강에서 뭘 공부했죠? 예, 제법, 나누는 방법, 조립제법, 그리고 그 앞에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시간으로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는 가로 길이가 x 플러스 2cm이고 세로 길이가 x 마이너스 2cm인 직사각형이다. 그림 B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한 휘퉁이에요. 한 변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오려낸 것이다. 두 그림의 넓이가 같아지는 x의 값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고 했습니다. 그림 1의 넓이라고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림 1의 넓이라면 x제곱에다가 2의 제곱 4를 빼면 돼요. x제곱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요. 나 이와 같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중학교에서 배운 전개 공식이잖아. 곱셈 공식이요. 이 등식이 승립하는 x가 있고 승립하지 않은 x가 있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서 x에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앞서의 식은 5 곱하기 1 해서 5가 나옵니다. 3을 대입했으니까 3, 3은 9, 마이너스 4에서 5 같아졌습니다. 이제 x에 또 4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4를 대입하면 6 곱하기 2 해서 12가 되었고요. 4를 대입하면 아직도 같은지 모르고 4에서 16 마이너스 같아졌어요. 이런 3 대입해도 같고 4 대입해도 같아요. 자, 다른 거 여러분 생일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계산기로 계산해도 돼요. 이 두 그림의 넓이가 같아지는 것은 뭘 대입하더라도 다 같아질 수밖에 없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그와 같은 등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승립하는 등식을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 항상 승립하는 등식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 x 문자 x에 대한 등식은 x에 뭘 대입하더라도 항상 승립하기 때문에 저것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런데 등식 x제곱 플러스 1 이퀄 2x라고 하는 등식은요 항상 승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항식에서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었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이 되고 0 돼서 x가 1일 때만 승립하고 항등식이 아닙니다. 그럼 항상 승립하는 건 항등식이고 항상 승립하는 것이 아닌 건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항등식이 아니다. 아니, 앞서 내가 말했는데 방정식이라고 하면 돼요. 수학의 등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학의 등식은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항등식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등호가 승립하는 등식을 말합니다. 방정식은 그렇지 않은 걸 말합니다. 이는 뭐예요? 곱셈 공식, 전개 공식입니다. 앞에서 배운 곱셈 공식은 모두 항등식입니다. 당연하겠네요. 그죠? 예, 이제 항등식이 뭔지 알았죠? 자, 그러면 이 항등식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그냥 2차까지 식을 주로 다룹니다.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항등식의 뜻은 뭘 대입하더라도 다 승립합니다. 그 성질은 2차식 a x제곱 플러스 bx 2차식이란 말 안 했어요. a가 제로면 2차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은 a, b, c 몽땅 다 0이고 a, b, c 몽땅 다 0이면은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제로 넣었더니 좌변이 0이 나왔고 우변도 0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립합니다.
항등식의 뜻에 따라 x에 0을 대입하면은 좌변의 값은 c이고 우변의 0이니까 c가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x에 1을 가져다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 c는 이미 제로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와 같이 되겠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왜? 항등식이니까 뭘 대입하더라도 다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b 이퀄 0에 더해도 0이고 빼줘도 0이 되는 건 뭐 있습니까? a, b 몽땅 다 0일 때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퀄 제로라고 하는 저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 b, c 개수 몽땅 다 0이면 돼.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좌변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고 우변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같은 차수의 항의 동량의 개수가 같으면 돼요. a는 a제곱이면 되고 b는 b제곱이면 되고 c는 c제곱이면 된다.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3차식일 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1차식일 때, 2차식일 때, 3차식일 때 특별하게 차수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의 성질이잖아. 그 어떤 몇 차의 다항식이더라도 이와 같은 항등식의 성질이 성립합니다. 자, 항등식의 뜻 뭐예요? 뭘 대입하더라도 다 성립한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항등식의 성질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여 등식에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정개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그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 미정개수법에는 양쪽의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한 거, 뭐예요? 항등식의 뜻에 따라 이렇게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A, B, C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양변의 개수를 비교하여 이렇게 결정하는 개수 비교법도 있습니다. 수를 대입하는 수대입법,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고요. 수의 값을 대입한다.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수를 대입한 건 항등식의 뜻에 따라서 한 거. 개수 비교법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주어진 등식 또는 문제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법, 여러분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뜻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개수법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2번 화면 띄었나요? 자, 그러면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자, 풀어본 학생들 이제 저와 함께 보면 됩니다.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세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수를 대입하는 방법입니다. 수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자, 저는 일단 간단하게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을 대입했더니 좌변은 a-b-1 이퀄 3이 되어서 a-b의 값이 4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1 대입하려고 했더니 얻어지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퀄 여기 2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1 나왔고 따라서 a 플러스 b는 0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거 연립해서 푸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죠. 따라서 a의 값은 2가 나왔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개수 a, b를 이제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양변 전개식에서 개수 비교법을 해보겠습니다. 개수 비교법으로요. 자, 좌변의 경우 전개를 시킬 것인데 암산으로 좀 해도 될까요? x제곱항은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a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항은 bx가 있고 마이너스 2ax가 있습니다. 따라서 2a 마이너스 bx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a가 있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a
마이너스 b 옳지 되었어요. 내가 우변에 주어져 있는 식인 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얼마요? 따라서 a는 2가 되었고요. a를 2라고 했더니 b는 얼마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예,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오케이. 자, 어느 것이 편합니까?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꼭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수를 대입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수를 대입하는 방법, 항등식의 뜻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리고 개수 비교하는 방법은 항등식의 성질에 따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2번 볼까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정하시오. 예,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첫 번째 거 어떻게 볼까요? 2 대입해서 0 되도록 하고 마이너스 5 대입해서 0 되도록 해서 a, b를 구해내도 되고요. 전개식에서 개수 비교법을 해도 되겠죠. 자, a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전개에서 상수항에서 나왔기 때문에 a는 5 마이너스 2에서 3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디서 나왔어요? 마이너스 2와 5를 곱해서 나왔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그래. 그냥 이런 식으로 기본 원리를 아는 문제. 그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괜히 킬러 문항이니 어려운 문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또요. 숫자를 대입해서 해도 되겠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해도 되겠고요. 자, 개수 비교법을 학생들이 즐겨서 사용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x제곱항은 이미 1, 1로 같아졌으니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x항을 볼까요? x항이 2인데 우변의 x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변의 x항이 또 a가 나옵니다. 됐어요. 따라서 a의 값은 얼마요? 4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상수항을 볼까요? 좌변의 상수항은 3인데 우변의 상수항은 요놈 전개해서 1이고 요놈 전개해서 마이너스 a가 나오고 플러스 b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4였어요. 따라서 b의 값은 a가 4였어요. 마이너스 3이 넘어갔더니 b의 값은 얼마? 6인 것이 얻어졌습니다. 자, 문제에는 제가 어떤 방법을 했어요? 나 수학 좀 잘해. 그냥 암산으로 바로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수치 대입하는 것보다는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조금은 편리하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자, 화면 띄었습니까? 화면 띄었으면은 이것도 역시 잠시 멈춰서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고 나서 보십시오. 자, 그럼 풀어본 친구들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당시 x 4제곱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b를 오라라 이 2차식으로 나눴대요. 그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뭘 알고 있는가 하면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라고 하면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이와 같은 등식은 무슨 x를 넣더라도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하라는 건가요? 예, 그래요. 당시에 나눗셈에서 이걸 배웠고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식을 써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a x제곱 플러스 b를 x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우리는 a, b 상수를 결정하면 돼. 그 몫이 뭔지 모르겠어. qx라고 할게.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였잖아. 이렇게 놓을게. 자, 목 qx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놈이 되도록이면 없어지도록 하는 수를 대입하면 되겠죠. 몫을 알면 전개식에서 개수 비교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항등식의 뜻에 따라서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내가 0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x에 2를 대입하면 내가 0이 되어서 또한 사라집니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좌변 식의 값이고 우변은 제로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나왔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5임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 2 대입했더니 16에다가 그 다음 4a에다가 플러스 b이고요. 2 대입하면 0이 되었고 2 대입하면 2, 3은 6 마이너스 1에서 5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4a 플러스 b의 값이요. 4a 플러스 b요. 옆으로 살짝 넘겨서 계산할 수 있죠. 예, 마이너스 1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푸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죠. 예,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3a가 나왔고 3a의 값이 얼마? 예, 마이너스 6이네. 따라서 a 값이 얼마요? 마이너스 2. a 값이 마이너스 2, b의 값은 마이너스 3. 오케이 되었어요. 그래. 사실 이렇게 좀 수준 높은 문제는 항등식의 뜻에 따라서 풀이한 것이었네. 예. 개수 비교법만이 그냥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그 방법을 써도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익힌 내용이 뭐예요?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항등식의 뜻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즉 수치대입법이요. 그 다음에 양변 정계식에서 동류항의 개수가 같다.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 또한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